누구세요? 왜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72세 할머니가 갑자기 치매 진단을 받고 요양원에 강제로 보내질 뻔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모든 게 며느리가 꾸민 거짓이었다고 하는데요. 할머니는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나셨을까요?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실화를 들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어느 평일 오전 10시경이었어요. 72세의 김말순 할머니가 집에서 아침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줄 알았죠. 그런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띵동, 띵동. 말순 할머니가 인터폰으로 확인해 보니 낯선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선호 요양원에서 나왔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정장을 입은 요양원 직원 2명과 기사 1명이 서 있었어요. 손에는 서류 가방과 안내 책자를 들고 있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입소 절차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황당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입소요? 무슨 입소요? 저는 요양원에 들어갈 계획이 없는데요. 직원 중 1명이 친절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께서 신청하신 요양원 입소 말씀이에요. 모든 서류 검토가 끝났고 오늘 입소 예정이세요. 나는 신청한 적이 없는데요. 말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불안감이 밀려왔거든요. 직원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보호자 서명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혹시 깜빡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말순 할머니는 더욱 당황했어요. 자신은 분명히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모든 서류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보호자가 누구인데요? 아드님이신 최진호 씨와 며느님이신 한주희 씨세요. 의료진 상담도 모두 마쳤고 입소 날짜까지 정해져 있어요. 말순 할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아들이나 며느리가 이런 일을 진행했다는 것도 처음 듣는 얘기였거든요. 하지만 직원들은 이미 모든 절차가 끝난 것처럼 행동했죠. 어머님, 짐 정리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필요한 물건만 챙겨주시면 됩니다. 봉투를 받아서 떨리는 손으로 열어봤어요. 정말 충격적인 서류들이 들어있었어요. 첫 번째로 나온 건 치매 초기 진단서였어요. 김말순만 72세, 경증, 인지장애 및 초기, 치매 의심, 일상생활 지원 필요, 요양시설 입소 권장, 병원명은 서울메디컬센터였고 담당 의사는 박준서라고 되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입소 계약서였어요. 월 이용료, 입소 날짜, 담당 간병사까지 모든 게 상세하게 적혀 있었죠. 세 번째는 보호자 동의서였어요. 아들 최진호와 며느리 한주희의 서명과 인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병원명, 의사명, 도장까지 모든 게 완벽했어요. 전문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말순 할머니는 확신했어요. 자신은 그 병원에 가본 적이 없다고요. 그 병원, 나는 간 적이 없어요. 서울 메디컬 센터라는 곳 들어본 적도 없어요. 직원들은 당황했지만 서류상으로는 모든 게 합법처럼 보였어요. 날짜도 맞고 의사 면허번호도 적혀 있고 병원 도장도 정식으로 찍혀 있었거든요. 어머님, 혹시 깜빡하시는 게 아닐까요? 요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으실 수도 있고요. 보호자분들이 모든 걸 처리해 주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말순 할머니는 억울했어요. 아니에요. 나는 그 병원에 가본 적이 없다고요. 내 기억력도 멀쩡해요. 직원들은 말순 할머니의 말을 반신반의했어요. 서류가 너무 완벽했거든요. 위조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교했어요. 말순 할머니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큰 음모가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며느리 주희가 나타났어요. 마치 타이밍을 맞춘 것처럼 딱 그 순간에 들어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요양원에서 오셨네요. 수고하세요. 주희는 마치 모든 걸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어머님, 요즘 자주 깜빡하시잖아요. 안전을 위해서 요양원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주희는 직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최근에 많이 힘들어하셔서요.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으시고 생활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셔요. 말순 할머니가 항의했어요. 주희야, 내가 언제 그랬어? 나는 멀쩡하다고.
하지만 주인은 더욱 자세히 설명했어요. 어머님, 지난주에도 가스 끄는 걸 깜빡하셔서 위험했잖아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집 열쇠를 어디 뒀는지 몰라서 한참 찾으셨고요. 약도 깜빡하고 안 드시는 일이 많아서 걱정이 많았어요. 주인은 이미 손주들에게도 할머니가 치매라고 말해놨다고 했어요. 아이들도 할머니 걱정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자꾸 같은 말 반복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 회의를 해서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말순 할머니는 억울했어요. 그런 일들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작은 실수들이었거든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일들이었어요. 하지만 주인은 모든 걸 치매 증상인 것처럼 포장했어요. 어머님, 저희도 이런 결정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이 모두 요양원 입소를 권했어요. 직원들은 주위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족의 세심한 배려로 보였거든요. 말순, 할머니가 강하게 부정했어요. 나는 치매가 아니에요. 정신도 멀쩡하고 기억도 다 있어요. 지난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작년에 뭘 했는지 다 기억해요. 하지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이게 바로 전형적인 치매 증상이에요. 환자들은 자신의 병을 부정하려고 해요. 병식이 없다고 하죠. 주인은 직원들에게도 설명했어요. 치매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다 이렇게 반응하세요. 자기는 멀쩡하다고 하시고 병원 간 것도 기억 안 하시고요. 그때 아들 진호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주희가 봤더니 스피커폰으로 연결했어요. 어머니, 요양원에서 오셨죠? 일단 검진 다시 받고 천천히 결정하자고요. 진호는 중립인 척했지만 사실상 회피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전문가들 의견 들어보고 결정해요. 말순 할머니가 소리쳤어요. 진호야, 엄마는 아무 문제 없어. 이 사람들이 이상한 서류를 가져왔다고. 하지만 진호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흥분하시면 안 돼요. 일단 상황 정리하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직원들은 이미 집급 포장 준비를 시작했어요. 어머님, 필요한 물건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옷가지랑 세면 용품만 준비해 주시면 돼요. 말순 할머니는 점점 막다른 길로 몰리는 기분이었어요.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말순 할머니가 필사적으로 증거를 찾으려고 했어요. 화장실 선반에서 평소에 먹던 약통을 가져왔어요. 봐요. 난 치매약 같은 거 안 먹어요. 혈압약이랑 관절 영양제만 먹어요. 약통을 흔들어 보이며 말했어요. 이게 내가 먹는 약들이에요. 치매약은 한 번도 처방받은 적 없어요. 그러자 주희가 가방에서 알약 파우치를 꺼냈어요. 일주일치씩 포장된 약봉지들이었어요. 어머님, 복약 수능이 낮으셔서 위험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치씩 포장해서 드리고 있어요. 치매약도 여기 들어있어요. 말순 할머니가 약을 자세히 봤어요. 색깔이 낯설었어요. 평소에 먹던 혈압약은 하얀색이었는데 파우치 안에는 노란색, 파란색 약들이 들어있었어요. 이 약들 색이 이상한데 내가 먹던 약이랑 완전히 달라요. 어머님, 치매약은 원래 그런 색이에요. 주인은 능숙하게 둘러댔어요. 의사 선생님이 새로 처방해 주신 거예요. 기존 약이랑 함께 드셔야 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말순 할머니의 의심은 더욱 커졌어요. 자신은 분명히 새로운 약을 처방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평소에 다니던 동네 병원에서는 이런 약을 준 적이 없었어요. 내가 다니는 김내과에서는 이런 약 안 줬는데 언제 새로운 약을 처방받았다는 거야? 주희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어머님, 그것도 깜빡하시는 거예요. 지난달에 새로운 병원에서 검사 받으셨잖아요. 하지만 말순 할머니는 확신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말순 할머니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거실에 설치된 CCTV가 있다는 걸요. 작년에 혼자 살다가 넘어질까봐 아들이 설치해 준 거였어요. 잠깐만요. CCTV 확인해 볼게요. 말순 할머니가 TV 리모컨으로 CCTV 앱을 켰어요. 지난주 기록을 찾아봤죠. 며칠 전 주희가 혼자 집에 왔던 날이 있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화면에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어요.
주희가 혼자서 거실 서랍장을 뒤지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금고 근처 서랍을 열어보고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서류들을 꺼내서 확인하고 사진도 찍고 있었어요. 이게 뭐죠? 왜 내 서랍을 뒤지고 있어요? 순 할머니가 화면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주인은 당황하면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이 쓰러지시면 위험해서 비상연락처를 찾은 거예요. 병원에서 가족력 확인하라고 해서요. 걱정되어서 그런 거였어요. 하지만 CCTV에는 주희가 단순히 연락처를 찾는 게 아니라 뭔가 중요한 서류를 찾고 있는 모습이 명확히 나와 있었어요. 금고 비밀번호까지 여러 번 눌러보는 모습도 보였어요. 연락처 찾는다면서 왜 금고까지 열어봐요? 그리고 서류 사진은 왜 찍어요? 주희가 더욱 당황했어요. 그건 중요한 서류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 둔 거예요.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직원들은 가족 문제라며 중립을 유지했어요. 저희는 서류대로만 진행하겠습니다. 가족 간 문제는 따로 해결해 주세요. 하지만 말순 할머니는 이제 확신했어요. 뭔가 계획적인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요. 말순 할머니가 급히 방으로 가서 인감 도장을 찾으러 갔어요. 평소에 중요한 서류 보관함에 넣어두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없어졌어요. 인감 도장이 사라진 거예요. 내 도장이 없어졌어요. 서랍을 뒤지다가 깊숙한 곳에서 서류 하나를 발견했어요. 재산관리 위임장 사본이었어요. 위임자, 김말순, 수임자 한주희, 부동산 관리, 금융거래, 의료 결정 등 포괄적 위임. 그런데 도장 자국이 이상했어요. 평소 자신이 쓰던 도장과 모양이 달랐어요. 이 도장 자국, 내 도장이 아니에요. 내 도장은 원형인데 이건 사각형이에요. 주인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이 스스로 도장 찍으셨잖아요. 깜빡하시는 거예요. 지난달에 함께 은행 가서 처리한 거 기억 안 나세요? 하지만 말순 할머니는 확신했어요. 자신은 그런 서류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다고요. 은행에 간 것도 단순히 적금 만기 확인하러 간 거였어요. 나는 그런 위임장에 도장 찍은 적 없어요. 이 도장 자국도 내 도장이 아니고요. 점점 뭔가 큰 음모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치매 진단서, 요양원 계약서, 재산관리 위임장까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옆집 할머니가 복도에서 소리를 듣고 나왔어요. 박영숙 할머니였는데 말순 할머니와 오랜 친구였어요. 말순 씨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말순 할머니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러자 영숙 할머니가 중요한 증언을 했어요. 말순 씨, 지난주에도 낯선 사람들이 집 주변을 서성였어. 정장 입은 사람들이 건물 앞에서 뭔가 확인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며느리가 와서 열쇠로 문 열고 들어가는 것도 봤어. 하루에 2번이나 왔다 갔다 하더라. 이웃의 증언이었어요. 말순 할머니가 모르는 사이에 뭔가 준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주인은 즉시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이 망상까지 생기셨네요. 이웃분도 나이가 많아서 착각하시는 거예요. 요즘 어르신들이 자꾸 이상한 소리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영숙 할머니가 화를 냈어요. 야, 내가 착각해? 내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그리고 차량 번호까지 기억해둔다. 하지만 주인은 계속 둘러댔어요. 어르신들이 기억착오가 있을 수 있죠. 말순 할머니는 깨달았어요. 집안에서는 더 이상 판을 뒤집을 수 없다는 걸요. 주희가 너무 치밀하게 준비해뒀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말순 할머니가 급히 안방으로 가서 휴대폰을 가져왔어요. 주치의 병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김내과입니까? 김말순인데요. 급한 일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제 이름으로 발급된 치매 진단서가 있는지 조회해 주세요. 잠시 후 병원에서 답변이 왔어요. 김말순 환자분 차트 확인해 봤는데요. 치매에 관련 진단이나 검사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혈압약, 관절 영양제 처방 기록만 있어요. 해당 진단서 발급 이력도 없습니다. 위조가 확실했어요. 말순 할머니가 진호에게 스피커폰으로 들려줬어요. 진호야, 들었지? 병원에서 그런 진단서 발급한 적 없다는데. 하지만 진호는 이렇게 얼버무렸어요. 어머니, 그건 다른 병원에서 받은 거잖아요. 서울 메디컬 센터에서요.
김내과 말고 새로운 병원에서 검사 받으신 거예요. 행정착오일 수도 있어요. 다시 확인해 보죠. 여전히 회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말순 할머니는 이제 확신을 가졌어요. 이 모든 게 거짓이라는 걸요. 서울 메디컬 센터라는 병원도 의심스러웠어요.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말순 할머니가 급히 주희에게서 약 파우치를 빼앗았어요. 이 약들 정확히 뭔지 확인해 볼게요. 근처 약국에 가겠다고 했어요. 주희가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말순 할머니가 영숙 할머니와 함께 약국으로 갔어요. 약국에 도착해서 약사에게 물어봤어요. 이 약들이 치매약인가요? 약사가 약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르신, 이건 치매약이 아니에요. 이건 수면진정 계열 약물로 보이는데요. 왜 이런 약을 드셨어요? 약사가 더 자세히 확인해 봤어요. 이 노란색 약은 졸피뎀이고요. 이 파란색 약은 로라제팜이에요. 둘 다 수면제나 안정제로 쓰이는 약들이에요. 치매약과는 전혀 다른 종류예요. 말순 할머니는 소름이 돋았어요. 며느리가 자신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자꾸 졸리고 멍했던 거였어요. 그럼 이 약들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용량에 따라 다르지만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인지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기억력 저하, 판단력 흐림, 반응 속도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죠. 그러면 마치 치매 증상과 비슷해 보일 수도 있어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주희가 수면제로 일부러 증상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빈 파우치 2개를 증거로 챙겼어요. 약국에서 확인서도 받았어요. 이제 결정적인 물증이 생겼어요. 말순 할머니가 영숙 할머니와 함께 단골 은행에 갔어요. 창구 직원은 말순 할머니를 잘 알고 있었어요. 할머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말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최근에 내 계좌로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나요? 누가 내 돈을 찾으려고 했다거나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해 봤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알려줬어요. 할머님, 지난주에 현금 고액 인출 시도가 있었어요. 문의자는 며느리 분이었어요. 5천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본인 확인이 안 되어서 거절했어요. 말순 할머니가 충격을 받았어요. 5천만 원이라니. 그건 자신의 전 재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때 무슨 서류를 가져왔나요? 위임장을 가져오셨어요. 하지만 저희 규정상 고액 인출은 본인이 직접 와야 해서요. 그래서 며느리분이 화를 내시며 돌아가셨어요. 직원이 더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또 전화가 왔어요. 할머님이 치매에 걸리셔서 요양원에 들어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의료비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본인 확인 없이는 절대 안 된다고 했죠. 말순 할머니가 거래 내역과 CCTV 캡처를 요청했어요. 이것들 복사해서 줄 수 있어요? 증거로 필요해요. 은행에서 공식 서류를 발급해 줬어요. 이제 추가 물증을 확보한 거죠. 며느리가 자신의 돈을 빼려고 했다는 명확한 증거였어요. 이제 모든 그림이 보였어요. 치매 진단서, 수면제 투여, 재산관리 위임장, 현금 인출 시도. 모두 하나의 계획이었어요. 말순 할머니가 오랜 친구 박영자에게 급히 전화했어요. 영자는 전직 사회복지사였거든요. 30년 동안 노인복지 분야에서 일했던 전문가였어요. 영자야, 나 지금 큰일 났어. 급히 도움이 필요해. 영자가 급히 달려왔어요. 상황을 듣고 나서 얼굴이 심각해졌어요. 말순아,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야. 이건 노인학대랑 재산 편취 의심건이야. 문서 위조면 형사사건도 가능해. 영자는 전문가답게 차근차근 분석했어요. 첫째, 치매 진단서 위조. 둘째, 의사 행세 및 의료법 위반. 셋째, 인감 도용 및 서류 조작. 넷째, 약물을 이용한 의식 조작. 다섯째, 재산 편취 시도. 여섯째, 강제시설 입소 시도. 두 사람이 함께 전략을 세웠어요. 우선 서류 원본부터 확보해야 해. 그 다음에 진단서 발급 병원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요양원 계약도 철회에 고지해야 해.
그리고 경찰이랑 지자체 노인보호전담에 신고해야 해. 체계적인 계획을 세운 거죠. 말순아, 이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해. 영자는 자신의 전문 지식을 총동원하기로 했어요. 다음 날 말순 할머니가 주희를 따로 불렀어요. 마음을 바꾼 것처럼 연기했어요. 주희야, 나 생각해 봤는데 그냥 요양원 갈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주희가 안도하며 물어봤어요. 어떤 조건이요? 손주들한테는 내가 직접 설명하고 싶어. 그리고 요양원비는 어떻게 낼 건지도 궁금하고. 주희가 방심하고 솔직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위임장도 이미 만들어뒀고 통장 관리도 제가 할 거예요. 집도 팔아야 할 수도 있어요. 요양원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말순 할머니가 더 캐물었어요. 그런데 진단서는 어떻게 만든 거야? 그 서울 메디컬 센터라는 병원 말이야. 주희가 완전히 방심했어요. 아, 그거요? 인터넷에서 양식 다운받아서 만든 거예요. 의사 도장도 인터넷에서 주문했어요. 요즘 다 만들 수 있어요. 손주들 앞에서는 어떻게 설명할 거야? 애들한테는 이미 할머니가 치매라고 말해뒀어요. 가끔 이상한 소리 하셔도 놀라지 말라고 했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뭐라고 하셔도 안 믿을 거예요. 말순 할머니는 휴대폰으로 전 과정을 녹음하고 있었어요. 결정적인 자백을 받아낸 거죠. 주희 스스로 모든 죄를 인정한 거였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어요. 진호와 주희, 그리고 중학생 손주 둘이 있었어요. 주희가 요양원 계약서를 내밀었어요. 할머니, 여기 마지막 서명만 해주시면 돼요. 내일부터 요양원에서 편안하게 지내세요. 바로 그때 말순 할머니가 모든 걸 공개했어요. 먼저 약 파우치를 꺼내서 테이블에 놓았어요. 얘들아, 이게 뭔지 아니? 할머니가 먹고 있던 치매약이래. 그런데 약국에서 확인해 봤더니 수면제였어. 손주들이 놀라며 엄마를 쳐다봤어요. 그 다음 병원 통화 녹취를 들려줬어요. 할머니가 다니는 병원에서 확인해 봤더니 치매 진단서 발급한 적이 없다고 해. 세 번째로 CCTV 캡처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엄마가 할머니 몰래 서랍 뒤진 거, 금고 비밀번호도 알아내려고 했어. 마지막으로 오늘 녹음한 파일을 재생했어요. 주희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나왔어요. 인터넷에서 양식 다운받아서 만든 거예요. 의사 도장도 인터넷에서 주문했어요. 손주들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엄마, 이게 정말이야? 할머니가 치매가 아니라고? 왜 거짓말했어? 큰 손주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왜 할머니를 아픈 사람으로 만들었어? 우리가 할머니한테 얼마나 차갑게 했는데. 작은 손주도 충격을 받았어요. 할머니, 정말 아프지 않은 거야? 우리가 할머니 말 안 믿어서 미안해. 아이들이 할머니에게 달려와서 안겼어요. 주인 완전히 당황했어요. 모든 계획이 무너진 거였어요. 주희가 감정이 폭발했어요. 맞아, 내가 다 꾸민 거야. 나도 15년을 참았어. 시집 와서 가사노동에, 육아에, 시어머니 뒷바라지에.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주희의 15년 시집살이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어요. 산후 우울증으로 죽을 뻔했을 때도 시어머니는 예전 여자들은 다 그렇게 살았다고 했어. 내가 우울해하면 정신력이 약하다고 했고 아이들 키우느라 힘들 때도 도와주지 않았어. 말순 할머니도 자신의 과오를 일부 인정했어요. 내가 며느리한테 서운하게 한 것도 있을 거야. 옛날 사람이라 생각이 경직되어 있었던 것도 맞아. 하지만 그래도 거짓 진단, 위조, 강제 입소는 범죄야.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을 이렇게 속이면 안 돼. 진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나도 잘못했어.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못했어. 둘 다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방치했어. 하지만 이미 가족의 신뢰는 깨져버렸어요. 아이들은 엄마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엄마, 할머니한테 약으로 그런 짓을 한 거야? 그럼 할머니가 최근에 자꾸 졸리다고 한 것도. 주인은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다음 날 오전 예정대로 요양원 차량이 다시 왔어요. 어머님, 오늘은 이사 확정일입니다. 짐 다 챙기셨나요?
하지만 말순 할머니는 이번에 완전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휴대폰으로 요양원 원장에게 직접 통화를 연결했어요. 원장님, 김말순입니다. 계약 당사자 본인의 동의를 철회합니다. 그리고 서류 위조 의심으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원장도 당황했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보호자분들이 모든 절차를 마쳤는데요. 보호자가 제출한 서류들이 모두 위조된 거예요. 치매 진단서도 가짜고 의사 서명도 가짜예요. 그때 영자가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사 박영자입니다. 노인보호전담 신고접수 번호 A00315입니다. 현재 이 사건은 수사기관에 접수된 상태예요. 영자가 공식 서류를 보여줬어요. 노인학대 신고 접수증과 경찰 고발장 접수증입니다. 직원들이 완전히 당황했어요. 저희는 서류상 문제없다고 판단했는데 위조된 서류인 줄 몰랐어요. 영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앞으로는 서류 진위 확인을 더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면 요양원도 책임을 져야 해요. 더 이상 강제로 데려갈 수 없었어요. 요양원 직원들은 그냥 돌아갔어요. 말순 할머니와 영자가 서울 메디컬 센터를 직접 확인해 봤어요.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그런 병원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대신 비슷한 이름의 병원을 찾아서 직접 전화했어요. 혹시 박준서라는 의사 선생님 계세요? 그런 분 없습니다. 김말순이라는 환자의 진단서 발급 기록 있나요? 저희 병원 환자가 아닙니다. 여러 병원에 확인해 본 결과 모든 게 가짜였어요. 영자가 의료진 면허 확인 사이트에서도 조회해 봤어요. 박준서라는 이름의 의사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제 진단서 위조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거죠. 말순 할머니 측에서 경찰서에 가서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어요. 사문서 위조, 의료법 위반, 노인학대 혐의로 고발합니다. 경찰도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했어요. 최근에 이런 사건이 늘고 있어요.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요양원도 법무팀과 상의 후 계약을 완전히 취소했어요. 그리고 내부 절차 개선을 약속했어요. 앞으로는 본인 확인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며칠 뒤 경찰이 와서 관련자들 진술을 체록했어요. 형사 2명이 와서 체계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어요. 주인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했어요. 시어머니 안전을 위한 조치였어요. 정말로 치매 증상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경찰이 구체적으로 물었어요. 그럼 왜 가짜 진단서를 만들었습니까? 진짜로 치매라고 생각했다면 정식 병원에서 진단받으면 되잖아요. 약물 투여, 경위를 설명해 주세요. 수면제를 치매약이라고 속인 이유가 뭡니까? 인감 도용해서 위임장 만든 것도 설명해 주세요. 은행에서 무단 인출 시도한 것도 해명해 주세요. 주인은 답변을 제대로 못했어요. 모든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서류 원본을 제시해 주세요. 휴대폰 포렌식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카톡이나 메신저에서 공범과 협의한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진호도 멍하니 서 있다가 일부 사실을 인정했어요. 인감 보관이랑 위임장 서명 도운 건 맞아요. 하지만 진단서가 가짜인 줄은 몰랐어요. 아내가 정말 엄마를 위한 일이라고 해서 경찰이 말했어요. 몰랐다고 해도 공범 혐의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위조 서류인 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많았잖아요. 공범성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집에 와서 울먹이며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엄마 말만 믿고 할머니 의심했어요. 큰 손주가 고백했어요. 엄마가 할머니가 이상한 말 하셔도 놀라지 말라고 했어요. 치매 환자들은 자기가 아프다는 걸 인정 안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아니라고 하셔도 안 믿었어요. 작은 손주도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가 나는 아프지 않다고 하실 때 우리가 할머니 괜찮다고 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할머니 아프니까 약 먹으라고 했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지 보였어요. 말순 할머니가 손주들을 안아줬어요. 얘들아, 너희 잘못이 아니야. 어른들이 너희를 속인 거야. 할머니가 너희를 원망하지 않아. 진호도 병원, 은행, 약국에서 받은 팩트 체인 보고서를 보고 완전히 주저앉았어요.
내가 뭘 한 거지? 엄마를 이렇게 배신한 거야? 아내의 거짓말에 동조했다는 사실에 충격받았어요. 말순 할머니가 아들에게 말했어요. 진호야, 너희가 힘들었다는 건 안다. 나도 완벽한 시어머니는 아니었어. 하지만 그래도 사람을 이렇게 망가뜨리면 안 돼. 가족이라고 해서 뭘 해도 되는 건 아니야. 가족 내부의 여론이 완전히 뒤바뀐 거죠. 주인은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경찰이 적용 가능한 법률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사문서 위조죄, 3년 이하 징역, 의료법 위반, 무면허 의료행위, 노인학대죄, 5년 이하 징역, 사기죄, 재산 편취 시도, 업무방해죄, 요양원 업무방해. 검찰에서도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최근 늘어나는 노인 대상 범죄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엄중히 처벌하겠습니다. 휴대폰 포렌식 영장도 발부되었어요. 진단서 이미지 파일, 카톡 대화 내용, 인터넷 검색 기록 등을 분석하기 위해서였어요. 실제로 포렌식 결과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주의가 6개월 전부터 계획을 세웠다는 증거가 나왔어요. 치매 진단서 양식 다운로드, 의사 도장 주문 사이트 접속, 요양원 비용 검색, 재산관리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수면제 부작용 검색, 모든 게 치밀한 계획이었던 거죠. 요양원도 공식 사과 공지를 내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어요. 서류 진위 확인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본인 의사 확인 절차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에서 주의가 눈물로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시어머니를 해치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말순 할머니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어요. 사과는 받을게. 내가 힘들었다는 것도 이해해. 하지만 처벌과는 별개야.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해. 법원에서는 주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악질적이나 초범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단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심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진호는 사실상 아내와 별거하기로 결정했어요. 당분간 따로 살겠습니다. 아이들은 주 3회 할머니와 식사하기로 약속했어요. 나도 엄마께 용서를 구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말순 할머니는 앞으로를 위한 준비를 했어요. 변호사와 상담해서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성년 후견 사전 지정도 했어요. 나중에 정말 치매에 걸리면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돌봐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두는 거야. 그리고 법률 대리인도 선임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겠어. 스스로 권리를 지키는 법을 배운 거죠. 6개월이 지났어요. 말순 할머니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수면제 부작용으로 생겼던 기억력 저하, 판단력 흐림도 모두 사라졌어요. 이제 예전보다 더 활기차게 생활하고 있어요. 손주들과는 더 가까워졌어요. 매주 토요일에는 함께 텃밭을 가꿔요. 할머니, 이 토마토 언제 빨갛게 될까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할머니가 직접 키운 토마토가 제일 맛있어요. 일요일에는 동네 노인회관에서 활동해요.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어르신들과 모임을 만들었어요. 우리 같은 일 당하는 어르신들이 꽤 많더라고. 서로 정보 공유하고 도움을 주자고 했어. 말순 할머니는 이제 노인 권익 보호 활동가가 되었어요. 방송에도 출연해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어르신들을 속이는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해요. 집 현관에는 여전히 법률 대리인 연락처 메모가 붙어 있어요. 박영자 사회복지사 010-1234-5678 응급 상황 시 연락 바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예요. 그리고 CCTV도 더 추가로 설치했어요. 현관, 거실, 안방까지 모든 곳을 모니터링할 수 있어요. 혼자 사는 노인에게는 이런 장비가 필수야. 내 몸과 재산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지. 주희는 현재 심리치료를 받으며 사회봉사를 하고 있어요.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 식사 도우미로 일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처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정말 배우는 게 많아요. 어르신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았어요. 진호도 변했어요. 매주 어머니를 찾아뵙고 집안일도 도와드려요. 엄마, 정말 죄송했어요. 앞으로는 엄마 편에서 생각하겠어요. 아내의 말만 믿고 엄마를 의심했던 것, 평생 후회할 거예요. 말순 할머니는 이제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더 이상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는 내가 나를 지키는 법을 배웠어. 가족이라는 말로 덮으면 안 되는 선이 있다는 것도 깨달았어. 그리고 진짜 돌봄은 거짓 서류가 아니라 진심에서 시작된다는 것도. 어느 날 저녁, 손주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이번 일로 배운 게 있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야. 72세에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고 싸울 수도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야. 손주들이 할머니를 꼭 안아줬어요.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할머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72세의 나이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자신의 권리를 지켜낸 말순 할머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가족들. 이제 그들은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정말 길고 복잡한 이야기였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일이 현실에서도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통계를 보면 노인학대의 70% 이상이 가족에 의해 발생한다고 해요. 특히 경제적 학대, 정서적 학대가 가장 많다고 하고요. 말순 할머니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증거를 모으고 대응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에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죠. 영자 할머니처럼 전문 지식을 가진 분의 도움이 있으면 더욱 좋고요.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순한 권선징악이 아니에요. 주위의 15년 시집살이 스트레스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즘 고부 갈등, 육아 스트레스, 경제적 부담 등으로 힘들어하는 며느리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게 이 이야기의 교훈이죠. 건전한 소통과 상호 이해를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분들도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알아두시는 게 중요해요. 요양원 입소는 반드시 본인 동의가 필요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강제로 보낼 수 없어요. 의료 결정도 마찬가지고요. 재산관리 위임도 신중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상한 약을 권하면 반드시 의사나 약사에게 확인해 보세요. CCTV 같은 보안 장치도 설치하시고요. 법률 전문가나 사회복지사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도 준비해 두세요.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과 꾸준히 소통하세요. 혼자 고립되면 이런 일을 당하기 쉬워져요. 이웃들, 친구들과 자주 연락하고 만나세요. 그래야 위험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젊은 세대 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나 시부모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죠. 서로 다른 세대라서 갈등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대화와 이해를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거죠. 감정이 쌓이고 쌓여서 폭발하기 전에 미리미리 풀어나가는 게 중요해요. 가족 상담이나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가족의 소중함, 노인 권익 보호의 중요성, 건전한 갈등 해결 방법 등등 말이에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만약 여러분이 말순 할머니 입장이었다면 어떤 방법으로 대응하셨을까요? 아니면 주위의 심정도 이해가 되시나요? 15년간 시집살이를 하면서 쌓인 스트레스와 갈등,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았을까요? 그리고 진호처럼 중간에 끼인 남편의 역할은 어떠해야 할까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또 손주들처럼 어른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할머니를 오해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어떤 교훈을 얻으셨는지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상황에 계신 어르신들이 있다면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서로 돌봐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생각해 볼 거리가 많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가족과의 소통을 더 늘려보시고 어르신들께도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도 스트레스나 갈등이 있다면 건전한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시기 바라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죠.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